예, 이준석, 이낙연 합친이 4%. 여론조사 결과인데 잠시 후에 표로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개혁신당이 통합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거에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유호정 의원이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몇 명의 이준석 대표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게 됨으로써 이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 개혁신당 이야기인데, 자, 원래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가 월수금에 있기 때문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만 열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내일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이준석 대표가 혼자 한다라고 해서 무슨 중대 발표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막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9시쯤에 기자회견을 또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등등을 놓고 과연 개혁신당에 어떤 일이 있는 거냐라고 얘기가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자,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측에서 몇 가지 제안을 이낙연 공동대표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절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제안을 던졌지만 거절됐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3가지 제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선 지휘 경험이 있는 김용남, 김만흠 공동정책위원장의 이준석 대표하고 홍보를 전반적으로 지휘한다. 그리고 또 이제 배복주 전 부대표라든지 정의당 출신의 유호정 전 의원이 이 비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과거 발언에서 사과하는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자. 이런 제안. 이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구에 나가자, 이런 3가지 제안을 던졌는데 맨 마지막 거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오케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가지는 이거 민주정당에서 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그럼 나 기자회견에서 이거 말할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는 하지 말고 해서 일단 막았다는 거예요. 김영철 의원님,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준석 대표는 뭐 원칙과 상식이나 새로운 미래에서 성품이 좋아서 받았겠습니까?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빅텐트가 필요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성품이 적절하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통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받은 건데, 그냥 과거에 했던 거 하나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안 되고, 실제로 새로운 빅텐트, 말하자면 개혁신당이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잘할 경우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도 도움이 돼서 서로 상호 어떤 충돌의 정치를 피해보자, 상생의 정치로 가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몇 석을 얻든 간에 총선의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향후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누가 맞고 안 맞고의 기준을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각세운 부분, 또 모난 부분을 서로 다 무시하고 새로운 모드로 변화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의 장애 요인이 이준석 대표예요. 과거의 모드 그 자체를 자기 의견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관점을 가지면 왜 제3지대가 필요합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 하면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제3당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도 거론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은 정당이다.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는 젊은 저희 이준석이를 좀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해야지. 지금 어디 가서 총선에 출마해가지고서 괜히 욕이나 얻어먹지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이러네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 대구나 경북으로. 네, 생리적으로 두 당이 맞지 않는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갤럽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개혁신당 4, 그다음에 없음이 1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최근 여론조사고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낙연 식당과 이준석 신당이 별도로 있었을 때 여론조사를 보면 3-3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시너지가 난다면 3-3 더해서 뭐 6이 되거나 아니면 뭐 7-8이 되거나를 상정을 하고 아마 합쳤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4가 되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지금 낳고 있어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정치는 이제 산수가 아니다. 마이너스 이제 시너지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 예측을 해봅니다. 저 두 당에다가 조국 신당도 합쳐보세요. 그럼 이게 3% 됩니다. 지금 두 개 합치니까 원래 6이었죠. 근데 두 개 합치니까 4 됐죠. 저기 조국 신당 3개 합쳐보시라니까? 그럼 이게 3으로 준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안 되겠죠. 왜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예. 이렇게 합치면서 보세요. 20, 30대 젊은 남성층이 이준석 신당을 확고하게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3%도 있고 많이 갈 때는 6, 7도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분하고 이게 합치면 이탈이 많지 새로 다 합류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국 신당이 또 저기 합치면 또 조국 비판적인 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새로 들어온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제 화학적으로 제대로 결합을 못하고 예. 워낙에 급조해가지고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설날 민심 차례상에 하나게 우리도 숟가락 하나 올려보자. 이것 때문에 급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결합을 못하면서 계속 내부가 아수라장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뭐 지금의 의견은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 숫자로 나타난 이 숫자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 자,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부대변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저희 땅에 오는 사람이 10명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땐 진짜 10명이었어요.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가능성도 있는 분도 계시고 국민의힘의 이 지연 정책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화는 그래도 받아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 자체를 콜백도 이제 안 되는 분들이 확실히 잡아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작업에서 떨어져 나올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천작업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협화음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오는 분들이 안 계시고 요즘에 전화를 해도 옛날에 콜백이라도 왔는데 콜백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좀 하다 보니까 인재 영입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모셔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허은하 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이 정당 지도를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요. 과연 개혁신당의 출연이 어디에 유리하고 불리할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 왼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민주당이 62, 국민의힘이 7인데 개혁신당이 7%, 국민의힘과 비슷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TK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다. TK 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희망과는 달리 국민의힘 59, 민주당이 18인데 개혁신당이 1%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렇다면 결국 개혁신당의 출연은 민주당의 표를 지금 잠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대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개혁신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워낙에 거칠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름의 쾌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보수가 갖고 있는 시각은 나름대로 이 보수의 차세대 주자였고 대안으로 봤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낙연 대표 이런 분들과 이제 힘을 합치게 되면서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았네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예, 색깔이 좀 파란색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정치적 대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가졌던 그 차세대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쏠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색이 강해지는 개혁신당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다음에
반면에 또 중도 보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정체 현상,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아직까지 선거가 5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